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일 할 거는 매집형 차트에 내일 설명드릴 거는 이제 매집형 차트에 대한 요 교육도 하겠지만 요 교육도 이제 좀 하겠지만 내일은 이쪽 섹터를 좀 많이 이쪽 섹터의 교육을 비중을 더 주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들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걸, 그러니까 보통 검색식 할 때 찾잖아요. 검색식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예. 검색식을 해갖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미국 주식도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이런 주식 좋아하는 거죠. 예. 옥시덴탈 페트리온 같은. 왜냐면 거래가 터져버렸거든요. 이렇게. 역사적인 거래가. 그러니까 이런 매매,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고요. 이런 거는. 거래가 터지니까 이런 매매가 이제 매력적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니, 거래가 안 터질 것 같으면 뭐, 이런 게 뭐 매력적인가요?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테슬라나 아니면 뭐 그 좋다는 애플도 다 지금 꺼져가는 종목이지 떨어질 때 양봉에서 그래 틀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주도주가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개념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소형주 쪽에 아무래도 더 많다라는 것도 제가 이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 여러분들이 아마 매매하기가 단타는 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LG 뭐 에너지 솔루션 뭐 세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실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음봉의 거래가 많이 터져 있는 형태에서 그냥 왔다 갔다 가는 거지 양봉의 거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시대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받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급에 거래가 많이 터진다 하더라도 저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카카오도 보면 카카오 게임스도 보면 물론 이제 게임주가 다 떨어져서 알겠지만 이런 거 보면 보세요. 올라갈 때는 거래가 터지잖아요. 근데 한번 얘가 꺾이기 시작하니까 거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거래가 없고 거래가 많이 터졌고 그리고 거래가 터졌던 음봉은 다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갈 수 있겠네요. 인정. 그럼 어디서 잡느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잡느냐가 더 중요하지만 잡아서 언제까지 기다리냐는 거예요. 언제 이 거래량이 터질지 알고.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 같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사놓고 거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음봉이 생기는 건 자 위에니까. 그 9만 원까지는 매물대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앞에 이거는 다 그거고 그 저기 뭐야 그 이 처음에 IPO에서 상장됐을 때 나왔던 물량이고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우조선해양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우조선해양 같은 이런 경우는 그냥 제가 볼 때 해도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앞에 음봉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현대중공업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주를 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음봉에 매물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랬어요. 갈 때 이거 떨어질 것 같다고. 왜? 양봉 갈 때 또 양봉에 거래가 없잖아.
양봉에 거래가 없다는 걸 그냥 올렸다 빼는 거예요. 큰 세력이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만약에 수익 매매를 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양봉의 거래량이 이렇게 양봉에 이렇게 막 장대 양봉 하더라도 이런 데서 못 잡아요. 왜? 거래가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허상이란 말이야, 허상. 거래가 없이 올라가는 건 허상이에요. 이런 건 수익 매매의 기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무리 수익 매매를 하더라도 안 해요. 왜? 수익 매매의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뭐예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종목의 주봉의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방법이거든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올라갈 때. 근데 얘는 거래량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거래량 있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량 있는 종목들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인데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눌림목에서 거래가 없어요. 음봉에서 거래가 없어요. 양봉에 거래 많고 음봉에서 거래가 없어요. 다시 양봉에서 거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갈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다 음봉에 거래가 많아 버려갖고 그 매물대를 소화하려면 한 2년은 걸려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것도 거래가 터질 때부터 시작해서 수익 매매하면 돼요. 이렇게. 굳이 여기서 매집해서 기다리면 이게 빨리 가서 그렇지 이게 1년 갈지 2년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그래서 내일 제가 예전에 특강을 할 때는 이 강의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강의를. 2번 강의를. 또 이번에도 2번 강의 하겠지만 근데 이번에는 제가 우리 회원들도 왜 주식을 비중을 자꾸 줄이는가 하면 제가 수익 매매로 가려고. 그래서 이번에는 1번 강의를 더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내일 특강은 꼭 신청해서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번 강의가 좋긴 하죠. 근데 어, 지겨워요. 어,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둘을 반반씩 해요. 적당하게. 그 다음 파생도 하죠, 저희는. 파생 매매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웃자고 한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일 특강을 하고 6월 달에 이제 또 한 번 더 특강을 하고 7월부터 이제 이 상품이 이제 아마 오픈이 될 거예요. 7월이나 8월 달에. 근데 7월이나 8월 달에 제가 상품명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 하면 아, 이거 벌써 오픈을 해도 되나? 음. 어쨌든 7월, 8월 달에 제가 만드는 상품이 이거 한번 해보자. 요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주식이든 지수 선물이든. 근데 최근에 저한테 하나 더 꽂힌 게 있어요. 예. 저는 어차피 이제 이 퍼펙트 타이밍이라는 거는 스윙 매매거든요. 저는 바이앤홀드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2년 안 될 거예요. 예. 그 스윙 매매를 했다가 이게 이제 좀 한 달 정도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어, 스윙 매매로 들어갔는데 이게 저희가 했던 지지가 잘 돼서 한 달 동안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에, 아니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요즘 제가 또 하나 꽂힌 게, TQQQ하고 SQQQ, 이게 이제 제가 꽂혔어요. 이거는 이제 절대 이거는, 제가 이 두 상품은요, 이 두 상품은 제가 감히 얘기 드리는데, 시간 가치가 3배니까, 2배가 아니죠. 시간 가치가 3배짜리라서, 이거 물려서 만약에 끌고 가면,
근데 내가 만약 물려서 계속 이렇게 끌려가면 시간 가치가 3배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가 매수했던 가격대까지 지수 때까지 다시 와도 내가 매수했던 가격이 안 넘죠.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두 배짜리 레버리지 시간 가치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3배짜리 레버리지, 이건 1일차, 2차, 이거는 예를 든 거고, 뭐 한 10일, 뭐 20일, 30일,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2배짜리도 이렇게 시간 가치가 꺼지는데 3배짜리는 더더욱 크죠. 그래서 제가 TQQQ, SQQQ는 단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오버나잇을 해서, 수익 내고 꺼내야 되니까.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타는 당일 청산이잖아요.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요즘 꽂힌 게, 이거는 진짜 최고의 수익 매매다. 이제 제가 지금, 나스닥에 대한 지지 여부는 정말, 제가 좀 거의 다 잡아내고 있거든요. 이게 이 확률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양도세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알아봐야 돼요. 미국 시장은 또, 그러니까 종목 분석할 건 없잖아요. 나스닥 시장만 분석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잘만 하면 이게 지수 선물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삼성증권에서 이게 24시간 거래가 되거든요. 바꿨어요. 삼성증권에서 24시간 거래되게 만들었죠. 해외 증시.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움직일 거예요. 지금 거래가. 그러면 당연히 TQQQ, SQQQ도 장중에 움직이겠죠. 24시간 거래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오늘도 보면, 예,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막 밤새서 새벽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나중에 제가 고민을 해볼 부분이고,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스윙 매매가 대세가 될 것 같다. 왜? 장이 베어마켓 랠리거든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는 기본적으로 바이앤 홀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서 막 1년 끌고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매매가 기본적으로 안 돼요, 이게. 그 다음에 단타는 더 안 돼요. 베어마켓 랠리는. 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게 시세 왜곡이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 30명만 같이 매수하면 바로 세력들이, 그것도 우량주도 아니고 다 개별주잖아요. 세력들이 바로 그냥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땐 지금 장은 딱 스윙 매매예요. 스윙 매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고 무방할 때마다 말씀드리거든요. 길게 가져가지 마라. 스윙 매매 짧게 가져가라. 계속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베어마켓 랠리거든요. 이거는. 이 베어마켓 랠리가 된다는 건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면. 방법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LG화학이라는 걸 보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LG화학 있죠? 자, 이게 좀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봉 보면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주봉 보고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종목 보면 이게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아니, 이런 종목을 보고 있다가 이런 종목을 보다가 이런 종목을 보면 이게 눈에 들어오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많이 갔던 현대중공업도 보면, 보세요. 올라가는데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다 거품이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래가 없다는 건 시가총액이 실조니까. 그러니까 들어와도 세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렇게 세게 없이 올라가는 거는 올라갔다가 그냥 빼려고 개인들한테 넘기고 빼려고 빠져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얘는 다르잖아요. 세게 들어가잖아요. 거래량이 빡빡 들어가니까. 그리고 얘는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있고 거래량이 음봉에서 양봉 거래량이 있고 음봉에서 거래량 죽고 이러되니까 매집이 돼버리는 형태죠. 그래서 개별주 보면 다 이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죠. 딴 거 있나요? 딱 하나지. 뭐겠어요? 제가 얘기한 거 뭐겠어요? 이거는 뭘까요? 왜 개별주 장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2800, 2900 가도 대형주가 많이 못 땡기니까 2900을 못 돌파한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음 주도 역시 시가총액 1조 이하 아니면 5조 이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나 차트만 보면 대부분 다 그런 형태예요.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스윙 매매가 아마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내년까지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지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상품만 가지고 들어가는 게는 좀 안 되니까 해지를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도 이런 스윙 매매를 해서 이렇게 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스윙 매매는 내가 많이 안 보잖아요. 일주일 많이 봐야 일주일 2주 아니면 짧게 보면 2, 3일 이렇게 되니까.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해지를 해야 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대표님 좀 죄송한데 대표님 그러면 인버스나 레버리지 하면 안 되세요? 근데 인버스나 레버리지 하다가 이런 거 하면 이런 건 진짜 물려서 가져가면 안 돼요. 제가 맨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답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매수는 어차피 주식으로 하면 되니까 TQQQ는 필요 없고요. SQQQ만 있으면 되잖아. 해지할 수 있는 걸로. 그죠? 예. 그 대신에 장이 좀 센 구간. 제가 왜 이런 것들 오래 갖고 가면 안 된다라고, SQQQ 왜 오래 갖고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얘는 시간 가치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나스닥 차트를 보면, 나스닥 차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나스닥 차트가. 네. 이게 3배짜리인데, SQQQ니까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바이앤홀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3배짜리가 딱 스윙용이에요. 스윙용. 롱으로 가는 건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나스닥이 최고가에서 떨어진 폭이 이렇게 되거든요. 만 31%죠. 그러면 3배짜리 SQQQ가 요 고점 이제 저점에서 올라가는 걸 보면 104% 나잖아요. 얘가 31% 나고 얘가 140%죠. 곱하기 3는 90%.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때는 복리가 더 먹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31% 떨어졌는데 얘는 100%가 수익이 나는 구조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에 대한 스윙을 하면서 해지하기에 딱 좋은 상품이죠.
우리는 그동안은 이제 뭐 인버스 2x를 해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근데 얘는 그 제가 좀 이상하다는 게 얘는 해지도 아니잖아. 주식을 산 것도 아니고 선물은 해지 안 되죠. 왜냐하면 6월 9일 날 다 청산돼 버리니까. 근데 레버리지를 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해지도 안 하는데 인버스 2x나 인버스를 1조 4천억, 1조 5천억을 샀다. 그것도 아랫방향으로 방향성 매매를 했다. 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투신이 아니라 금융투자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금융투자가 주식을 사고 인버스 2x나 인버스를 저렇게 1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했다 그러면 아 그건 해지구나. 혹시라도 시장이 떨어지면 주식에서 손실 나고 그 손실을 해지하기 위해서 인버스 2를 샀구나.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이거는 뭐 다 팔고 이것만 하니까 웬일로 금융투자가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은 안 들어오죠. 국내 시장이 먹였기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환율이 제가 아까 말씀 1,400원, 1,500원 가면 걔네들은 주식 조금 먹으러 들어왔다가 환차손이 나는 거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6월 달에 50pp 올리고 7월 달에 75pp를 올려버렸다. 페드가. 그러면 우리가 기준금리를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거든. 왜 못 따라갑니까? 가계부채.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예,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게, 그것이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과 이제 신용대출, 그 다음에 저게 주식 관련한 대출,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여기는 주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자가 싼데 이건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쪽에서 타격을 입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취약한 부분에서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건 어,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에, 외부에서 뭐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충격이 들어오면 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자꾸 신용도 줄이고 지금 형태는 가능한 한 적절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면 아마 엄청난 기회가 올 거다. 자꾸 그 얘기하는. 그동안은 앞으로 주도주가 어떤 형태가 갔는지 주도주의 패턴을 분석하고 공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쉬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쉬는 거는 그냥 아마추어고요. 정말 프로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너무 과열이다 아니면 처음에 딱 그러니까 올해 1월처럼 처음 딱 떨어지면 그때는 주식 다 팔고 쉬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약세장이 오랫동안 예, 진행되어서 개인들이 지치잖아요. 그 지치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시장이 확 돌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방향성 확 타버릴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
빨리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따라잡질 못해요. 왜? 내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주도주가 아니면 시장이 이번에 베어마켓 랠리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올라가봐 2,900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못 간다고요. 대형주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생각보다 많이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시장이 안 좋다, 뭐 시장이 좋다 이렇게 해도 이제는 그 뉘앙스가 안 먹히는 게 시장이 안 좋다 그래도 개인들이 팔 수가 없어요. 어차피 물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끌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락 박스권 장사라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지칠 때까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뻥. 그러면 내가 원금만 한 50%, 70%, 90% 갖고 있으면 버티면 되잖아요. 근데 신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 매매가 나간다고요. 그래서 밑에서 반대 매매 나가버리면 그 다음부터 회복이 힘들거든.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이렇게 배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방송 30년 하면서 처음 본 패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 케이스는. 그러니까 방송을 30년 하면서 이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인버스 2X하고 인버스를 델타 해치 없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배팅한 거는 처음 봐요. 어.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좀 저한테는 낯설죠. 그런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아무도 예상 못했던 형태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 나온다는 거는 연준이 작년에는 일시적이다라고 전혀 얘기지 못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준도 예상 못했던 인플레이션에 시장이 이제 연준을 안 믿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도 아무도 예상 못했고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얘기 하는가 하면 이렇게 예상 못했던 상황들의 연속적인 전개가 나올 때는 절대로 길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신용을 가득 채워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어느 순간에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정화됐다라고 생각하는 시점까지는 철저하게 내가 현금 비중을 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다음 주도주를 빨리 바꾸죠. 기회가 왔을 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냥 기존에 있는 걸로 끌려가거든요. 끌려가다가 내가 산 가격까지도 안 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도주가 아니고 비주도주 같은 건 반등이 약하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맞죠. 2,900을 찍었다가 내년 2,200 가면 또 맞는 거예요. 이게 희망 고문이라는 거잖아요. 예.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면서 그냥 제가 얘기했던 게 공부합시다. 그리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공부하자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고 저도 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근데 이제 뭔 공부를 할 때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리더는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제가 맡을 테니까 공부하자는 거죠. 공부.
공부하면서 그 공부한 게 맞는지 아닌지를 매매를 좀 해보면서 느끼는 거죠. 그 장 아니면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급등주 따라하는 거. 그다음에 막 이상한 광고에서 막 혹해갖고 거기 또 들어가갖고 막 내 손실 나는 걸 한 번에 복구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위험한 거죠. 어, 그렇게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시점이죠. 지금은. 제가 앞만 봐도. 여기서 멘탈 관리 안 되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 특강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것도 물론 하죠. 하고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는 아마 이쪽 교육의 비중을 좀 더 많이 늘릴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아마 한 70% 정도? 이쪽을 한 30%.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디테일한 게 별로 없어요. 매집형 차트는. 그리고 저희도 그랬어요. 앞으로는 파생이든 주식이든 스윙 매매 쪽으로 가자. 이 장은 어차피 바이앤홀드는 안 되고 단타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하수들이 하는 매매고 그래서 스윙 매매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지선물하고 주식하고 스윙 매매하고 매집형 그 두 개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TQQQ하고 SQQQ하고가 좀 꽂혔어요. 왜냐하면 나스닥 차트를 제가 이제 딱 끊는 형태의 흐름들로 봤을 때 훨씬 더 잘 맞아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영역을 좀 넓혀볼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안 합니다. 우리나라 대형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의 기술주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의 흐름들이 꺾였다고요. 그리고 이 30년 데이터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2평 내일 특강 때 공개합니다. 이거 공개하는데 이게 제가 검은색 라인인데요. 이 검은색 이평선 제가 이렇게 조작할 수도 없죠. 검은색 라인이 월봉 관리가 되면 급등합니다. 근데 관리가 안 되면 한 6개월, 1년 동안 계속 떨어집니다. 주세요. 관리가 되면 올라갑니다. 관리가 안 되면 떨어집니다. 관리가 되면 이게 노란색 표시 계속 갑니다. 맞죠? 예. 네. 근데 이번에 딱 왔어요. 만약에 관리가 안 됐다, 월봉상으로. 이번 달에는 관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다음 달, 그러니까 31일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31일 기준이 아니고 6월 1일 기준이죠. 그러니까 해외 증시를 우리가 끝나고 그날 새벽에 하니까.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월봉이 딱 끝났는데 관리가 안 됐다. 이러면 IT 좀 빨리 빠져나야 됩니다. 반등 줄 때 이렇게. 빨리 빠져나야 됩니다. 이거는 30년 데이터에 예외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맞죠? 30년이 뭐야? 90년, 2000년, 10년, 20년, 32년 동안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 안 나온 데 치면 그냥 대충 한 30년 동안 데이터죠. 그러니까 30년 데이터에 한 번도 어, 어, 예외가 없었다. 이거 제가 내일 특강 때 요거 설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다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와 있죠. 근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스닥 보지 하지 마라. 성장도 하지 마라. 제가 볼 때는 왜요? 저는 관리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번에 관리 안 될 것 같거든요. 5월 달에 관리가 안 되든 6월 달에 관리 안 되든 어쨌든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관리가 안 됐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13,000선 중반까지 반등 나오면 끝. 우리 증시는 2,800, 2,900. 끝.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됐던 적이 두 번 있었는데요.
이때는 IT 버블 때였고, 그러니까 이게 IT 버블 맞죠? IT 버블 때였고요. 이때는 리만 브러더스 사태 날 때거든요. 둘 다 위기가 나서 위기가 나서 경기에 대한 심각한 데미지가 입었던 경우. 오히려 9.11 테러 날 때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잠잠했어요. 왜냐, 9.11 테러 날 때는 어차피 죽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죽은 상태에서는 바닥에서는 그런 게 터지면 물량을 잡을 수 있는 기회지만, 이제 1차 하락한 이후에는 조심해야 돼요. 얘도 그랬었어요. 1차 하락한 이후에 조심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세요. 노란색 표시돼 있잖아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몇 년 동안.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나스닥은 한 번, 그 코로나가 왔던 2000, 요때도 안 꺾였어요. 2016년도 금융위기 때도, 되게 재정위기 때도, 2012년 재정위기 때도 안 꺾였고요. 구간고마다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나스닥은. 그래서 성장주가 계속 올라갔던 거죠. 근데 이번엔 몰라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의 정책도 시장에 안 먹히고 연준의 신뢰도 다 잃어버렸고 어, 뭐 인플레이션 잡히냐 안 잡히냐 이 게임이고 막 하여튼 얘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까지 왔던 상황은 너무 달라요. 이때는 버블이 있었는데 IT 버블이 있었는데 어, 이때 IT 버블 때랑 지금의 버블이랑 또 다르죠. 이때는 금융위기인데 은행이 박살났고 지금 미국의 은행이 튼튼해요. 그러니까 이때랑도 다르고 이때랑도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가 어떤 형태가 나올지 제일 궁금해요. 근데 어쨌든 월봉상 관리 안 되면 그때부터 초긴장이죠. 마지막 반등 한 3, 4, 5, 한 5개월 정도 주고 끝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나스닥은 이제 안 봐요. 어. 그 워런 버핏은 애플을 산다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는 뭐 사면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되죠. 그 다음에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잘 가고 있는 에너지 관련주도 갖고 있고 HP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IT 아닌 종목도 꽤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상관이 없지만 IT만 몰빵한 여러분들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얘도 보세요. 얼마나 잘 샀어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까져도 여기서 다 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워런 버핏 아저씨하고 이런 다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랜 동안 얘기를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 6월달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다음번에 올 주도주의 패턴을 분석하면서 같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어, 이게 그냥 나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케이스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무도 내 계좌를 어, 담보해 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시기죠. 아까 오전에 좋은 강의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 질문 있습니까? 뭐 내일 특강에 대한 질문도 좋고 시황에 대한 질문도 좋고 업종에 대한 질문도 좋고 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없으세요? 야, 요즘 진짜 질문도 없고, 제가 이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어, 코스닥은 똑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코스닥 똑같이 떨어집니다. 오늘도 보세요. 어, 그래서는 개인들이 팔고 있는데 코스닥만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코스닥 더 빨리 떨어집니다. 뭐 종목별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코스닥은 특히나 IT 쪽이 많기 때문에, 뭐 소재나 뭐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되는 섹터 이런 것들은 좀 확실하게 조심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종목별로 그냥 치고 빠지고 이런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앞만 봐도. 그러니까 좀 오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이 개인들이 수급이 좀 계속 몰리는데 저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코스닥도 말씀드렸죠. 코스닥도 중형주, 소형주의 차트 비교하는 거하고 대형주 비교하는 거 좀 다르죠. 그러니까 코스닥 전체를 비교하면 요거거든요. 보세요. 코스닥이 음봉의 그량이 많이 터졌던 게 요게잖아요.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근데 또 개별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게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근데 지금 주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음봉의 거량이 많이 터졌던 게 지금의 내 주가 위에 있다는 거는 저항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좋아 보이나요? 그러면 이 저항대를 뚫으려면 이 저항대를 만약에 뚫고 가려면 이 음봉보다 더 거래량이 많은 양봉이 터져야 되는데 지금 양봉의 거래량도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시장을 봤을 때는 현재 저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줬던 차트의 유형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차트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위가 꽉 막힌 차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소형주로 들어가면 또 다를 수 있어요. 코스닥 스몰 이렇게. 그 소형주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어,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것보다 양봉의 거래량이 좀 더 많이 터져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음봉의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는 형태가 요 밑에 있으니까 지금 주가보다 다 밑에 있잖아요. 얘는 위에 있고. 그래서 소형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미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드도 여기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잖아요. 그 여기인데 여기 현재 주가가 곧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닥도 소형주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썩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되셨죠? 네. 제가 이제 그것도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종목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2,800, 2,900 가도 코스닥이 이제 따라가더라도 가는 종목도 있고 못 가는 종목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도주냐 주도주 아니냐 뭐 그런 형태죠. 이제 지금은 2,800, 2,900을 많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2,900 가봐야 뭐 한 300포인트 가는데 전고점이 3,400인데 300포인트 간다고 해서 그게 많이 갈까요? 아니죠. 베어마켓 랠리의 반등인데. 그래서 과거와 달리 미국 증시 영향 덜 받는 게 미리 조정받아서 그런 건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저평가 공간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이죠. 나스닥은 이제 아직 고평가가 해소된 거죠.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이
크게 한번 떨어지게 되면 코스피가 이제 디커플링이 풀려버리면 그때는 이제 장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으로 이렇게 봐서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코스피는 저평가된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저평가하기 맞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이렇게 시세가 왜곡돼 있어서, 어, 그러니까 어떤 분의 얘기로는 작년에 IPO를 굵직굵직한 걸 많이 해갖고, 그 IPO 때문에 장부 가격 자체가 다 왜곡이 돼갖고, 옛날 같았으면 2600이면 PBR이 0.8배 일 때인데 지금 1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지금의 그러니까 코스피는 저평가하고 나스닥은 이제 고평가 해소된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얘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이종호 센터장 알죠? 옛날에 이분이 오래되신 분인데 저는 이분의 유튜브를 가끔씩 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김영익 교수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김영익 교수보다 더 세게 얘기하는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걸 다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산 가치의 하락, 특히 이게 버블이 무너질 때 하락 시는 이거는 저평가하고 뭐, 뭐, 그러니까 뭐 PBR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산 가격이 거품이 무너지면서 떨어질 때는요, 이거는 저평가 이런 것들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버블이 끼어서 아니면 부채가 많아서 무너질 때는 이게 하드 랜딩이 되지 소프트 랜딩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도 그것도 엄청난 하드 랜딩이 되는 거죠. 자산 가치에서의 뭐 하락이 저평가됐다 뭐 이런 개념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어, 이게 특히 자산 가치의 하락은 절대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잠깐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이종호 센터장이 맨날 하는 게 뭐 김영익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김영익 교수가 훨씬 세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산 가치의 하락, 특히 버블이 무너질 때 하락은 하드랜딩, 엄청난 하드랜딩이 되는 거지. 거기다가 저평가다 PBR 이렇게 따지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최악의 심리가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죽이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외부의 어떤 충격이 와서 죽는 거, 전쟁 같은 거 이런 거는 단계에 떨어지지만 경기 부분은 조금씩 떨어져서 말려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말려 죽을 쯤 되면 또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2,800, 2,900까지 딱 한번 올리는데 그때 올릴 때요. 주도주와 비주도 섹터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차별화된다는 거예요. 즉 만약에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비주도 섹터는 만약에 지수는 만약에 20% 반등하는데 10% 반등 이렇게 되고 주도 섹터는 뭐 한 100%씩 반등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는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이 베어마켓 랠리의 가장 큰 단점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2800이나 2900까지 올라간 다음에 또 저점을 깬다는 게 베어마켓 랠리니까. 근데 제가 좀 답답해하는 건 뭐냐면 안타깝게도 개인들이 다 대형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팔 거란 말이에요. 100%. 그래서 저는 이번에 2800, 2900까지 가더라도 대형주 많이 못 가고 다음에 내년에 떨어질 때 진짜 개인들이 곡소리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 관리를 할 때 거래량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형주가 이번에 만약 2800, 2900까지 갈 때 주봉 양봉상 거래량이 또 사상 최고로 막 터지면서 쫙쫙쫙쫙 올라온다. 그러면 콜.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아, 네. 그래서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작년 올해 제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작년 올해 개인의 매수가 제가 요거 나중에 올해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 작년은 일단 3천선 이상이 다 샀고요. 올해도 제가 대충 분석을 해보니까 2,900, 2,800선 후반에서 3,000선 사이에서 20% 정도 산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예. 개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한 20%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또 엄청난 매물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어,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차라리 연준이 그냥 과감하게 6월이나 7월 중에 75bp나 100bp를 땡겨라. 금리 인상해라. 그러면 시장을 한번 죽여놓고 다시 시작하는 패턴으로 가야지. 이게 차라리 낫죠. 생산적인 파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근데 연준도 연준대로 막 눈치 보고 막 조금씩 조금씩 옮기고 이러니까 시장이 질질 끌려가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싫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떨어지면.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신용만 안 갖고 있으면. 한번 박살냈다 갖고 있으면 되잖아. 주식은 원금은 신용 아니면. 그렇다가 차라리 알싸하게 올라오는 게 낫지.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울증 걸려요. 여러분들. 저 고점에서 물린 사람도 우울증 걸린다고. 그럼 국가 전체가 다 노동 생산력 다 지금 저하되고. 그렇지 않나요? 어. 그래서 지금 월가나 아니면 월가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이렇게 해서 인상을 하고 자이언트 스텝 가고 그래갖고 인플레이션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에 시장은 좀 충격 있더라도 이거는 이제 단기 충격이고 그 대신에 빨리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연준 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끌려가다가 나중에 진짜 큰일 난다. 물가도 못 잡고 경기만 나빠지면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럼 다 공멸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안 하네요. 이번에 의사록 보니까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이 6월달 50%, 7월달 50%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또 그것 때문에 또 안도랠리라고 얘기를 하고 보는데 그게 왜 안도랠리지? 그렇게 해갖고 인플레이션 잡겠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셧다운이 걸렸는데 유가가요 9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10불로 다시 올라왔어요. 뭐 유가가 인플레이션 전체 차지하는 게 20%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이식하고 있는 거와
연준에서 인식하고 있는 게 달라요. 근데 연준은 작년에 한번 엉뚱한 분석을 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그 일시적이다라는 분석을 했죠. 네, 근데 그걸 또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신뢰를 안 하잖아요. 그런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힘들죠. 근데다가 더 웃기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웃기는 게 하나 더 있죠. 왜? 연준이 작년에 평균 물가 목표제 제라는 걸 만들어 갖고 그냥 어느 정도 뭐 물가가 뛰어도 한두 번 뛰는 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6개월 평균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얘기 싹 들어갔죠.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잘못된 정책이 평균 물가 목표제다. 인플레이션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가 어딨냐. 올라오면 바로 끊어야지. 그 얘기까지 나오니까 연준이 시장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예,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무능한 연준 의장이 될 것 같다. 파월이 이렇게 되는 거죠. 파월은 이제 답답죠. 이제 뭘 해도 욕을 먹게 생겼으니까. 그걸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시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종목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지 질질 끌려가면 굉장히 힘든 시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 있죠?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예, 저희가 지금 포트폴리오가 주식 비중 33%고 현금 비중 67%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잡아놓은 거는 저희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완벽한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시점까지는 꾸준히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장은 리스크 관리를 안 하면 한 번에 어떤 상황에서 뚜르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요즘은. 그러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끌려가는 장, 이런 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조심해야 되는 장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과격한 투자는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반등이 아마 어, 저는 6월달, 7월달에 아마 7월달에 요 중에 진바닥 잡고 여기 아마 약간 충격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 그리고 11월까지 한 2800에서 2900선까지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반등이 베어마켓 랠리잖아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에서 나오는 랠리이기 때문에 아마 종목들이 그러니까 후발 종목들이 반등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예상이 맞다면. 예. 이게 제일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거 주도주는 다 바뀌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또 있고 막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제 어
이게 3%에서 서영수 이사가 제가 이거 못 봤어요. 예, 어제 뭐 준비한다고. 요 영상 꼭 보세요, 여러분들. 꼭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는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팩트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매번 얘기했던 거잖아요. 증권사에 있는 직원이나 아니면 어, 그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 예, 이런 직원들은 가능한 어, 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도 어, 어, 가능한 여러분들이 좀 의심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예. 왜냐하면 시장이 부정적일 때 조금 제가 속된 말 할게요. 밥벌이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는 제가 좀 좋아하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쪽을 담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뭘 보는가 하면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이 뭐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좀 객관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조 대표님은 그럼 이런 쪽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저도 해당 안 되죠. 왜? 저희는 지금 파생이 거의 60%고 주식이 거의 한 40%니까 비중이 그러니까 비중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게 근데 파생 중에서도 시장이 떨어지면 지수선물 매도나 아니면 인버스 2X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만 하는 사람 같으면 객관적으로 못 보죠. 왜? 주식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라 그러면 시장이 좋다고 얘기해야 주식을 사라 그러거든요.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하면 누가 주식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 제가 한 30년, 한 5, 6년 동안 방송 출연하면서 제가 했던 건데요. 어, 증권사 직원이나 뭐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는 상관이 없죠. 애널리스트도 가능한 한 이렇게 증권사 내에서 부정적인 비율을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제약이 걸릴 수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신뢰성을 갖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자기 밥벌이가 안 되는데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있는 팩트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좀 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견딜 수 있는 돈, 즉 신용잔고는 좀 줄여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나중에 반대 매매 나가면 좀 머리 아프지 않을까요? 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주변에. 예. 근데 아까도 보였지만 예전하고 다르게 개인들이 신용잔고를 잘 안 팔려 그래요. 사람들이 하도 저평가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가 시장 떨어지면 다 팔았거든요. 이렇게 5천원에서 8천. 요즘 안 팔잖아요. 아직도 1조가 남아 있어요. 이때 샀던 거 저점이 계속 깨지고 있는데도. 그래서 보면 개인들의 심리도 자꾸 한국이 저평가라 그러니까 그쪽에 자꾸 이렇게 좀 안도하려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대중들이 뭔가에 자꾸 이렇게 믿는 구석을 갖잖아요. 저평가.
근데 이종호 센터장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산 가격이 버블이 이렇게 무너질 때는 저평가가 뭐 없다라고 얘기하는.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제가 인용한 거는 뭐냐면 이종호 센터장이 그 얘기 맨날 하는 이게 자산 가치의 하락이 버블이 무너질 때 하락을 본 적이 없다 자기는. 그래서 엄청난 하드 랜딩이 되는 건 많이 봤지만 소프트 랜딩으로 끝난 건 한 번도 없다. 특히나 버블이 꺾거나 아니면 부채가 많을 때. 근데 그보다 더 지금 심각하잖아요. 연준이 시장의 신뢰를 못 잊고 있고 연준이 더 이상 돈을 못 풀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뭐 예전 같으면 25pp, 50bp 그러면 난리가 난리를. 요즘은 5월달에 50bp 하고 또 지금 6월달, 7월달 연속 50bp 한다 그래도 시장이 뭐 75bp는 해야지 100bp는 해야지 이런 상황이 역사적으로 있었나요?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상황은 70년대 제외하고 그때도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장을 봐야 돼요. 누구 말 믿고 안 믿고 이런 개념. 그래서 저는 최대한 팩트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특강을 듣고 안 듣고는 나중 얘기고. 제가 자꾸 말씀드린 이런 장은 그냥 공부하고 같이 토론하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자고. 시장이 잡힐 때까지. 그 얘기 자꾸 드리는 거죠. 지금 선물 파생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 안 움직이잖아. 이럴 때 잘못 들어가면 계속 엇박 나요. 전 파생도 저희가 지금 딱 제가 원하는 가격대 올 때까지 지금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짧은 파도가 안 먹거든. 이런 데서 자꾸 하다가 엇박 나면 큰일 나거든요. 예. 주식도 현금 비중 쫙 늘어놓고 딱 대기하고 있고. 예. 어떤가요? 제 말이 허무맹랑한 말인가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장에는?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양심상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노력은 하겠지만. 아, 어제 제 방송 못 보셨어요? 목요일 날 제 방송? 어, 어, 그거 보지 말고요. 저 조일교라고 치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어제 방송한 거 있거든요. 요거 참고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그래서 아마 이번 반등이 얼마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나스닥이 아마 12,000선이 돌파되는 시점에서 아마 변곡이 나올 것 같아요. 좀 더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떨어질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나스닥이 12,000선이 딱 돌파되면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여기 제가 딱 아까 표시해놨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12,000대를 딱 돌파되면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됐나요? 예. 요거 한번 보시고요. 요거 유튜브 동영상 한번 보세요. 어, 그 다음에, 어제, 아, 되게 좋은 거 하나 있었는데.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확인될 때까지는 좀, 어,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하고, 아마 스윙 매매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 개인적으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새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어, 금융투자가 저는 인버스2X만 9천억을 갖고 있는 줄 알았지만 인버스도 또 4,700억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두 개 합하면 1조 5천억. 놀라 까무라친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이거 보고. 예. 됐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일 특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내일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할 사람들은 내일 오후 1시 전에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딴 월은 안 해도 이건 꼭 들어야 돼요. 근데 뭐 내일 안 들으실 분들이라면 다음 주에 가입, 어차피 이제 VOD는 다시 보기로 갈 거니까 다음 주에 뭐 결제하든지 뭐 계속, 그러니까 계속 결제하면 돼요. 6월 7일, 8일, 9일, 10일 이게 이제 17일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6월 17일까지는 계속 그냥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강 끝나고 나면 라이브 방송 5주 무료 58만 원에 5만 원 할인 쿠폰. 아마 와우 넷에서는 굉장히 싸게 공급되는 겁니다. 예. 결제는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됐죠? 예,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예.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진행되니까요. 내일은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이 정도 얘기했으면 뭐 대충 눈치 깠겠지. 예.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저희 라이브 방송 운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방송은 10시 50분까지. 예, 그리고 10시 50분에서 3시 30분까지는 문자 방송으로 갑니다. 예. 많은 얘기를 많이 해요. 대화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특강에서 하는 거를 이제 장중에서 계속 복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전에도 접목시켜보고 그런 쪽으로 가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이 코스닥을 왜 이렇게 사죠? 외국인들은 거의 안 사요 지금. 선물만 이제 선물은 환매수라 그러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그동안 매도를 많이 쳐놨던 것들을 돌리는, 그러니까 46,746계약을 돌리는 형태. 그러니까 이익 실현형 매수니까 신규 매수하고는 좀 다르죠. 이 개념은. 예. 약간 다를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없나요? 질문 없으면 제가 한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다시 할게요. 그동안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놓으세요. 들이 더 이상 질문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 질문이 안 나올 것 같고, 이제
이제 마지막 한 20분 정도 되니까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좀 더 가야 되고, 12,000원 돌파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20분은, 제가, 내일 특강 관련한 거, 질문이나 아니면 뭐,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운영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받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황 관련한 것도 올려도 됩니다. 채팅에. 근데 하도 그런 것들이 질문이 안 나오니까 이제 할 게 없나 싶어서. 예. 그리고 뭐 7월 달에 이제 신상품, 궁금한 거 있으면 그런 것 좀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오늘 무방을 하게 되면 당분간 무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한번 물어보세요. 음,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심한 구간이라서 저도 이제 라이브 방송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없으신가요? 어, 야, 진짜 시장이 지치게 하긴 하나 보네요, 사람들. 예. 대부분 이렇게 질문이 안 나온 적이 없는데. 어, 굉장히 독특합니다. 궁금한 거 없으세요? 어, 아, 그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영상 보시면 됩니다. 음. 어제 제가 했던 제 유튜브에 졸교 치고 졸교 TV 가면 어제 요 영상이 있어요. 요 영상을 보시면 돼요. 예. 아, 6월 달보다는 7월, 6월 아니면 7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이나 7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거래가 안 터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차도 거래가 안 터지고, 거래가 안 터져요. 거래가.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는 종목들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올라갈 때 거래가 터져야 뭐 강력한 모멘텀이 생기는데, 거래가 안 터져요, 거래가. 조선주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그래요. 조선주만 그런 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부터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기가 힘들죠. 거래가 안 터지는 거는 저희는 인정을 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최강석 가격이 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래가 안 터지는 거 보면 확실히 좀, 그러니까 코스트가 떨어지는데 거래가 안 터지는 거 보면 확실히 좀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다 그래요. 시장이. 약간 느낌이.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안 사요. 선물만 이렇게 사요. 그 선물을 아까 좀 환매수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4만 계약 정도 매도 쳐놓은 것들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개입을 안 해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좀 특징, 좀 약간 느낌이 아직 애매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조선주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철강석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는데도 모멘텀이 안 붙는 거 보면 글쎄요. 뭐 이런 거는 뭐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지만 아, 약간은 그래요. 예. 약간은 아직은 뭐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 이게 제가 맨날 했지만 딴 건 다 속여도 거래량 못 속이거든요. 거래량 못 속여요. 예.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거를 매집이 끝나든 어떻게 하든 올리려면 강력하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강력하게 안 들어온다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올리는 세력들이 강력하게 안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올려갖고 이 거래량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이건 다 뻥이에요, 뻥카. 다시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저런 거는 우리가 인정 못 하는 거죠.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인정 못 하는 게 아니고.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음, 조선주가 거래 안 터진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등주가 현대중공업인데 걔도 거래 안 터지면 아직은 때가 돼. 근데 철강석 가격이 떨어지면 코스트가 줄 텐데 왜 거래가 안 터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경기를 사람들이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건지 모르죠. 어쨌든. 근데 아직은 모르죠. 그러니까 아직은 올릴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아직까지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급격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게 없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조금 이상해요. 업종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섹터들이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됐나요? 예. 게임주는 뭐 알아서 하시죠. 저희는 안 합니다. 예. 분석은 저희가 안 하는 거는 분석을 제가 별로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성장주나 기술주 이런 것들은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좀 힘들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계속 제가 얘기 드리죠. 성장주나 기술주는 그 이 좀 힘들다.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그래서 저희는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 섹터가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주도주가 아닌 섹터는 손을 안 건들 아무리 싸도 그러니까 저희의 그러니까 제 스타일을 그냥 얘기 드리면 향후 주도주가 아닌 섹터는 아무리 싸도 그냥 기술적 반등을 먹으려고 매수하진 않는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정도의 흐름들. 예. 그래서 올해 아마 내년까지는 성장주가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맞다면. 예. 또, 예. 어, 또 없나요? 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딱 봐도 질문을 하고 반응이 딱 나오는 걸 봐도
확실히 여러분들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 지쳐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질문을 해도 답도 안 하고 참여도 없고 그냥 뭐 듣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사람들이 진을 다 뺀다라고 보는 거겠죠. 예, 지금 저 마음을 완전히 100% 공감합니다. 저는 그만큼 진을 빼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의욕 상실하게 만드는. 특히 고점에서 만약에 매수했으면 진짜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어떤 거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야, 100% 공감합니다. 진짜 100% 공감합니다. 그래도 이럴 때에서 힘을 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놀지 말고 어떤 형태든 간에 공부를 하세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제가 이런 얘기 계속 드리는지만 이게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많거든요. 제가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는 시장이 막 죽어버리면 할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죽어도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많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런 얘기 해볼까요? 저는 아마 7월 달에 제가 신상품이 나오면 어, 한국 주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의 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치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7월 달 만약에 제가 신상품 내면 한국에 대한 주식은 거의 안 다룰 수도 있어요. 지금도 거의 안 다루고 있긴 한데, 음, 그러니까 매집형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약간 아까 말씀한 스윙 매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지. 거의 뭐 대형주 분석 이런 거, 대형주 매매는 아예 안 할 거고 저는 신상품 나오면 분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쪽 섹터는 주도주가 안 돼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7월 달에 신상품은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지만 아마 굉장히 아마 좀 다른 형태의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주식도 약간 스윙 매매 위주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파생, 그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 주식도 좀 볼 것 같고요.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제 예상이 맞다면, 제 예상이 맞다면 예, 내년까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월봉이요. 이거 관리 안 됐다. 나스닥 월봉사 이게 관리 안 됐다 이러면 30년 동안 2번 나오는 이 패턴이거든요. 그럼 기술주 되게 힘들어집니다. 예. 지금 다행히 어제는 됐어요. 관리가. 정말 다행히 됐어요. 근데 이제 모르죠. 아직은. 예. 어떻게 될지는. 음. 요게 초미의 관심 같아. 이제 얼마 안 남잖아요. 31일이면 이제 딱 2번
이틀밖에, 그러니까 해외 증시 기준은 3일이고 우리 증시 기준은 이틀이에요. 이틀이면 답 나오거든요. 예. 관리 안 되면 진짜 이때 상황이거든요. 이때가 똑같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회색으로 박스로 표시는.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예. 잘 보세요. 1월, 이게 5월달, 제가 이제 공방이 자주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미리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특강 신청, 특강 때 뵙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강 이번에 거는 꼭 신청하세요. 제가 진짜 좋은 강의를 해놓을게요. 예,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다른 때는 제가 시장이 안 좋아서 제가 그냥 신청하지 말았는데, 이번엔 꼭 신청해야 됩니다. 진짜로. 예,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58만 원보다 한, 어, 예, 몇 배는 더 소중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특강이 없어집니다. 신상품이 개발되면. 그러면 교육을 제가 안 하죠. 그러니까, 7월 달 신상품 되면 이제 교육했던 거 싹 없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한테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시점은 6월 달이 마지막이네요. 그 교육은 이제 7월 달부터는 다 신상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달리 갑니다. 아마 가격도 올라가겠죠? 7월 달에는. 교육이라서 좀 싸게 간 거고, 그래도 저는 7월 달 기대되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우리 회원들은 알 거예요. 계속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재밌을 수 있죠. 주식도 예전 방식하고 좀 다르죠. 좀 약간, 그러니까 스윙 매매 약간 공격적인 매매니까. 단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리고 뭐, 진짜 제가 미국 주식 TQQQ, SQQQ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릴게요. 7월 달에 저도 막 기대돼요. 이게 어떻게 될지. 예. 이번에 나스닥 제가 얘기했던 그 시점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면 이게 이번 주 주봉이잖아요. 그러면 TQQQ를 보면 알죠, 뭐. 이번 주 주봉이잖아요. 여기와 여기니까. 볼게요. 21%. 와, 주봉 하나 21%. 와. 이게 위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아래쪽도 있잖아요. SQQQ니까. 그러니까 제가 양도세나 이런 거 한번 알아보고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지만, 이 새로운 상품 만들 때 이런 것 좀 해봤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길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다 끊어야 됩니다. 저는 진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끝났나요? 예, 끝났네. 예. 주식도 제가 하겠지만, 아이고, 이보세요. 외국인 또 안 샀어요. 이건 프로그램 매수니까 의미 없고, 개인들, 외국인들 콜옵션,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아이고, 이보세요. 나스닥 2% 올라갔는데 우리는 어제 떨어지고 오늘 0.98% 올라갔죠.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깨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좋은 게 아니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커플링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진짜 뭐 정말 교육을 통해서든 뭘 하든지 간에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무기력하게 흘러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신용장군 좀 줄이세요. 예. 자, 질문 없으시죠, 이제? 예, 고생하셨고요. 특강 신청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어, 어, 잠깐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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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처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어, 어, 제가 와우넷에서 얘기해 놓겠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하시고, 근데 뭐 얘기하려고 했죠? 아, 그러니까 내일 특강 하실 분들은 내일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강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특강했던 거 VOD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그것도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월 17일까지 신청하시면 돼요. 6월 17일 날 전까지는 특강 VOD를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6월 17일 전까지는 금요일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일 한 특강에 대한 VOD가 볼 수 있고요. 혜택도 똑같은 가격. 예. 그러니까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5주 라이브 방송도 혜택도 동일합니다. 가격도 동일하고 그리고 어, 어, 다 똑같죠. 근데 이제 6월 18일부터는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6월 17일 전까지 예, 보시면 내일 특강했던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하실 분들은 토론이 가능하죠. 내일 같이 하면서.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그거 하는 거고, 그냥 동영상 보고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고.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예. 그래서 특강 시작하신 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7일까지 결제하시면 내일 특강 VOD 다시 보기 가능하고 5주 라이브 방송 그 다음에 가격 혜택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로처님 발행했답니다.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 회원님들 내일 꼭 들어오세요. 오후 1시에. 되게 중요한 강의를 많이 할 겁니다. 예.